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이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의 특별 세션 진행을 맡은 교육연수원의 교수부장 이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전북교육청의 미래교육과 정책 전략을 우리 전북미래교육연구원의 각 부소실 부장님, 실장님, 소장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기획부의 엄정영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교육연구부의 김준희 부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남궁상훈 소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보운영실의 조준현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미래교육기획부의 엄정현 부장님 모시고 미래교육기획부 전략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기획부장 엄정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부 소개 전에 우리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은 3부 1소 1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즉 미래교육기획부, 미래교육연구부, 총무부와 미래교육정책연구소 그리고 정보운영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1954년 7월 15일자로 전라북도 교육연구소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1일자로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되면서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정보관리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 3월 1일자로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개원되었는데 이때 과학교육원과 분리하여 개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3월 1일자로 저희 전북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었고 이듬해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중점은 첫째, 전북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합니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며 셋째,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미래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교육지표를 삼았으며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의 에듀테크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연구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교육연구부는 기획 플랫폼 지원팀, 미래교육 연수팀, 그리고 미디어 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 플랫폼 지원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 플랫폼 지원팀은 첫째, 전북 이학습터를 운영합니다. 전북 이학습터 활성화로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 미래형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수업 개선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전북 이학습터 시도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교육과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북 이학습터 화상수업 콘텐츠 발굴 및 공유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이학습터 활동 강사가 교과 및 특강 강사 45명으로 활동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현재 3월에 베타 테스트를 하고 6월에 전북형 CBT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9월에 정식으로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교사연구회를 7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북 특화 서비스로 양질의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 플랫폼 지원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영재 교육원을 운영합니다. AI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정보 영재를 육성합니다. AI 정보교육원 운영 내용을 보면 먼저 AI 영재 교육원 교육과정을 총 80시간 운영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9시 1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운영합니다. 이때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로봇 제어, 웹 개발 등의 교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AI 영재교육원은 글로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캠프도 운영합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숙박형으로 운영하는데 이때 영재교육원 학생 80여 명 전원이 참석합니다. 현재 영재교육원 80여 명은 초등 48명, 중등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영재교육원 해외 진로 문화를 탐방합니다. 기간은 2025년도 8월부터 9월 중에 10일 이내로 가며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때 학생 80명 중에서 30여 명을 선발하여 가며 지도교사 및 담당자도 4명이 동행합니다. 내용은 미국 IT 기업 및 대학 방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 연수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수 계획 인원은 총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듀테크 선도교사 양성과정 운영, 동계 하계 방학 중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과정, 관리자 역량 강화 에듀테크 직무연수 과정, 평일 야간 토요교실 에듀테크 직무연수 과정으로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에듀테크 선도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총 200여 명의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을 하는데 에듀테크 직무연수 6차시 표준안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때는 스마트 칠판, 웨일, 구글, MS, 메타버스, 챗 GPT 등이 포함됩니다. 에듀테크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테크니컬 실습형 연수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동계 하계 방학 중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때는 총 3,000여 명의 교원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학생 1인 1일 스마트 기기가 2024년도에 마무리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미래교육 연구원 및 도내 거점학교 기관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직무연수의 필수 과정입니다. 세 번째, 관리자 역량 강화 에듀테크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때는 총 2,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에듀테크 학교 현황 과제 해결, 직무 역량 개발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도내 초, 중, 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듀테크 직무연수 역시 필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일, 야간, 토요교실 에듀테크 직무연수 4,600명을 과정을 개설합니다. 에듀테크 활용 역량에 부합하는 다양한 강좌 개설과 연수 운영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정책 직무연수의 기본 심화반으로 구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지원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진행에 지대한 공헌을 한 미디어 지원팀입니다. 먼저 미디어 지원팀은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영상자료 개발, 수업 혁신 및 교원 전문성 신장, 2026년 대입 지원 전략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영상 플랫폼 편집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영상 자료 개발은 교육 영상 자료 개발 200개를 약 530건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AI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40차시를 개발합니다. 차근차근 나도 크리에이터, AI와 글쓰기 여행, 인공지능 활용 수업 설계 등 6개 강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혁신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혁신 발표대회 수상자 18차시, 각 연구대회 입상자 사례난 특강 12차시, 그리고 연구학교 실증 수업 10차시에서 15차시를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2026년도 대입 전략 지원 전략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매년 23년, 24년, 25년처럼 매년 대입 자료를 지원 전략을 개발해 와 있는데 전년도 25년도 대입 자료를 분석하고 내년도 2026년도 대입 수시 정시에 대한 진학 전략 영상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영상 플랫폼 편집, 즉 다양한 영상 플랫폼 윈도우, 윈소스, 멀티유즈, 그리고 새 종류 플랫폼 구글, 네이버, MS 등의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활용, 즉 교육 포털, 전북 교육 영상, 공식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현재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도 유튜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 DID 모니터나 디스플레이를 컨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합니다. 그 외에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직속기관, 각 교육기관에 대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미래교육에 컨텐츠를 지원함과 동시에 연수, 플랫폼 지원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기획부장 엄정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교육기획부의 엄정영 부장님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운영 중점 그리고 기본 방향, 교육 비전을 먼저 소개받았습니다. 이 소개를 들으면서 아마도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래교육기획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 이학습터 그리고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등 운영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부장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요. AI 영재교육원 소개를 들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함께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소개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도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래교육 연수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듀테크 선도교사 등에 관한 표준 실습형 연수 등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나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영상 자료 개발
교육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클 것이라 현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교육연구부의 김준희 부장님을 모실 텐데요. 앞서 엄정현 부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는 미래교육기획부와 함께 미래교육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교육연구부의 김준희 부장님으로부터 올해 미래교육연구부의 전략 방향 들어보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미래교육연구부장 김준희입니다. 이틀간의 연수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부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미래교육연구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기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부에 이어서 미래교육연구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자료 화면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연구부는 수업혁신팀과 AI 소프트웨어 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번에서 5번까지는 수업혁신팀, 그리고 나머지 6번은 AI 소프트웨어 교육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원 주간 연구대회 운영입니다. 전국대회 4개, 그리고 도자치대회 1개 등 5개의 영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신장과 우수 교육자료 개발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서 공감과 소통, 그리고 책임과 존중,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전북 미래교육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 우수한 교육자료 개발과 적용, 다양한 사례 발굴 및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 미래교육 정보와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연 1회 발간하는 전북교육 연구지 안내입니다. 올해로 70호를 맞이하는 전북교육 연구지는 기획 특집을 비롯해서 집중 탐색, 교육 동향, 생생한 교육 현장의 모습, 그리고 열린 마당 등 폭넓은 교육 현장을 제공해서 우리 연구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발간 및 보급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장 적합성 검토 학교를 운영하여 수정 및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 수업 적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 수렴, 현장에 기반한 수업 지원 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전북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정책, 교육 과정, 교육 방법 등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 혁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일반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지정 20개교를 비롯해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모두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학교는 계획 단계부터 운영, 검증, 보고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협의와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 실증 수업 공개를 통한 수업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전북 수업혁신 발표대회 운영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동료 교사 간의 수업 공동 연구, 그리고 실천, 수업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에듀테크 활용, AI 코스웨어 활용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 발표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전에 김수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교사상 정립으로 협력적 수업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활성화 및 행복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상반기 시범 운영을 비롯하여 하반기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는 도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공간, 체험공간, 그리고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중심으로 전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중에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우리 연구대회, 그 다음에 연구학교, 수업혁신 발표대회 등 주요 내용들이 우리원 홈페이지에 교육 영상 자료로 제작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촬영부터 편집, 그리고 업로드에 이르기까지 직접 제작해 주신 미래교육기획부 미디어 지원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교육연구부의 김준희 부장님이셨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5개 영역이죠. 5개 영역의 연구대회를 설명해 주셨고요. 연구대회의 목적과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지 발관과 보급에 대한 안내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교육연구지 지역교재가 이렇게 발간되는지를 이곳에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학교 52개교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과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미래교육연구부에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한 수업혁신 발표대회에 저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만 수업혁신 발표대회 이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수업혁신 발표대회가 올해 3년째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래교육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가서 보셨을 텐데요.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굉장히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에 우리 도내 5, 6학년 학생들이 전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개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는 도내 5, 6학년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그렇고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다는 안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남궁상훈 소장님 모시고 2025년도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전략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 우리 소장님으로 오시는 남궁상훈 소장님은 지금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실 텐데요. 3월 1일 되기 전부터 우리 2025년 미래교육연구원의 연구소를 지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1일자로 미래교육 정책연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남궁상훈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래교육 정책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구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세션의 주제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변혁에 연구소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0분 정도의 시간에 저는 연구소의 기본 방향, 핵심 사명, 2024년도의 성과를 말씀드린 후 2025년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전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라는 비전 하에 3가지 미션을 설정하였습니다. 3가지 미션은 첫째,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둘째, 교육 동향 분석과 소통, 셋째,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연구소는 4가지 핵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연구 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의 방향과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 발간 및 공유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정책의 성과 및 효과를 교육 현장에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분석 및 재현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정책의 변화 및 현황 분석을 통한 다양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 토대 마련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2024년 주요 성과를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전북 교육 정책 오늘을 통해 10대 핵심 과제 관련 24개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달 두세 개 정도의 연구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2번 전라북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11번 스마트 칠판 활용 실태 및 인식 조사, 15번 전북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방안, 20번 전북 학교 업무 지원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볼 때 주요 현안 사업마다 연구소가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로 보는 전북 교육을 통해 12개 정책 과제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번 전북 학생 해외 연수와 국제 교류 수업, 11번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 농촌 유학 등 교육 구성원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운영 실태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논문 및 기사 공유입니다. 총 13편의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5번 교사 소진 현상의 실태 및 극복 방안 탐색, 12번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호주의 대응 등이 눈에 띕니다. 2024년도에 콜로키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였는데 주요 활동은 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의견 제안입니다. 운영 결과 2023년 운영 만족도 4.67에서 2024년 4.93으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소의 2025년 추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끊임없이 변혁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는 적극성, 신속성, 시의성, 현장성의 4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적극성입니다. 연구소의 연구는 보통 교육 현장의 연구 제안을 받아들여 수행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교육 동향을 파악한 후 우리 교육청의 핵심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소에서 해당 과에 먼저 기획 연구를 제안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속성입니다. 그동안 연구는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간을 단축하여 연구를 의뢰한 해당 과에 2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의성입니다. 전북 교육 및 현안 이슈에 즉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업부서와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성입니다. 정책 관련 부서와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 것들이 더 있지만 그것들은 다음 세션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 과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남궁상훈 소장님이셨습니다. 함께 보시는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고자 이곳에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정책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육 동향에 대한 최신 분석, 소통,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까지 정말 연구에서부터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반영하고 또 소통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까지 지금 연구소에서 굉장히 꼼꼼히 살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장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정책 성과 평가를 특히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매달 발간하고 계시는 전북교육정책 오늘, 저도 매달 올 때마다 이러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실려 있는 이 내용이 한 달간 이루어진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대 핵심 과제가 24개의 연구로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오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해외 논문과 기사를 공유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5년도에 연구소의 추진 전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연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이 필요한 영역과 주제가 뭘지 바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다는 말씀 또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보운영실의 조준현 실장님을 모실 차례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한 전략 소개는 조준현 실장님 통해서 마지막이 될 텐데요. 네, 우리 조준현 정보운영 실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실장 조준현입니다. 교육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운영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운영실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통합 홈페이지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포털팀, 나이스 운영, 상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나이스 운영팀, 그리고 나이스 및 K-에듀파인 교육정보 통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정보 시스템팀, 학교 네트워크 및 무선 인터넷을 담당하는 학교 인프라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북교육 포털 운영입니다. 맞춤형 교사학습 지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 전북교육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의 통합 관리, 교직원 업무용 메일, 메신저 등의 전북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 메일이 아닌 기관 자체 메일과 메신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교육 포털 사이트에는 선생님들이 촬영한 각종 수업 관련 교육 영상 자료와 전북교육 간행물 등이 탑재되어 있어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교사학습 자료가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는 전북교육 포털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실시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북교육 포털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신 통합 DB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교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과 노후화된 통합 스토리지 교체 및 용량을 증설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 통합 관리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 841개를 우리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정보 공유 및 활용의 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등 수정 요청 사항 처리 및 문제 지원, 신설학교 홈페이지 신규 규칙 지원이며 2025년에는 운공마루 유치원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운영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홈페이지 탑재 자료에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개인정보 관련 메뉴의 접근 권한, 접속 기록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정책 및 직속기관의 20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정보 접근 약자를 위한 꾸준한 콘텐츠 개발과 개선을 통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원은 교육기관의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교육부와 연계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및 정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침투를 통한 해킹 사고, 또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메일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인터넷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이스 및 K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생 출결, 성적 처리, 학교 생활 기록, 대입 전형 자료 전송 등을 위해 교무 업무 관리 시스템인 나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공문서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K 에듀파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교직원이 매일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시스템은 국가 중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해마다 상하반기 2회의 보안 취약점 점검과 사이버 침투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원은 나이스 사용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20명의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의 정기 교육과 신규 및 저경력 담당자 대상의 특별 교육, 교무 업무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에 맞춤형 연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되는 나이스 시스템의 교무 업무 자료는 실시간으로 재복구센터에 복제가 되어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 등 총 961개 기관의 인터넷 회선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스쿨넷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교 및 기관의 인터넷이 저희 미래교육원을 통하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운영을 위해 우리 연구원과 전주, 군산, 익산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설치하고 35명의 테크 매니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디지털 활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충전 보관함, 스마트 칠판, 무선 인터넷 상황 등의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전 관리 및 장애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감소함으로써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테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작년에 만족도 조사에서 98.7%의 만족을 나타내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을 드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의 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실에 양질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저희 정보운영실은 발로 뛰면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의 정보운영실이 없다면 잠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보운영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네, 우리 정보운영실의 조준현 실장님은 전북 교육 포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셨었는데요.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의 통합관리와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까지 정말 미래교육연구원의 정보운영실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죠. 네, 교육정보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도 역시 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기관 메일 그리고 매일매일 접속하는 우리 교무관리 시스템 등 이게 쉬지 않고 에러 없이 돌아간다는 게 정보운영실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도내 학교 841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해주고 계셨고 물론 기관 홈페이지 포함이죠. 네, 디자인 교체부터 홈페이지 운영과 운영자 교육까지 담당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을까요? 바이러스부터 디도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 예방 관리까지 하고 계셨는데요. 해킹 메일에 대응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애써 보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의 전략이 미래교육원에서 나온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 정말 특별 세션이죠. 우리 부장님 그리고 소장님, 실장님의 이야기를 미래교육 정책 연구원의 연구소 소장님을 포함해서 미래교육 정책 연구소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 부장님, 소장님 모시고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질문들을 좀 취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직접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장님, 소장님께 같은 공동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5년 또 2024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5년에 각 부소실별로 그래도 중점, 이것만큼은 2025년에 꼭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기획부의 엄정영 부장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부장 엄정영입니다. 항상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본청의 미래교육과
수고하고 계신 여러 장학사님들 이하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올해 AIDT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저희 전북교육청은 본청에서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학생 개인용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태블릿 PC를,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을 보급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저희 미래교육기획부 연수지원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는 14,000여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수의 에듀테크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초적인 3시간의 연수를 시작했다면 25년도는 AIDT 도입에 맞추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연수를 다양화시켜서 실용화할 수 있는 목표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의 방향을 첫째, 연수의 실용화, 둘째, 연수의 다양화 및 학습자 맞춤화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용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연수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시수가 확대 3시간에서 5시간, 6시간, 12시간, 15시간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즉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 칠판, 그 외에 다양한 에듀테크 기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연수의 방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수의 다양화 및 학습자 맞춤화입니다. 24년도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수를 3시간을 대부분 진행하였다면 올해는 중급 실습형 맞춤형 연수를 약 7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즉 기초 첫걸음 연수가 3시간 연수라면 점차적으로 기초 3시간 연수를 축소하고 15시간까지 실습 및 맞춤형 연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 계획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25년도 저희 미래교육기획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우리 엄정현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이렇게 연수가 진행이 된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연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김준희 부장님 모시고 2025년도 중점 추진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교육연구부에서는 이제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3가지,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꼽자면 첫째는 이제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학교가 지금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운영이 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우리가 이제 겪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업 혁신, 수업 나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증 수업을 통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올해 이제 3회째를 맞이하는 수업 혁신 발표 대회인데요. 이제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우리 이제 이따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늘 수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고민은 항상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이제 혼자서 지금 오늘 그 국제 컨퍼런스도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 이제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다시피 수업을 나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면 내가 하고 있던 고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더 특별한 전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가동을 이제 올해부터는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파견 교사도 이제 제한이 되고요. 복귀를 다 하셔서 사실 이제 강사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갈 거고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차량 지원, 배치 다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많은 관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수업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수업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그 해결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남궁상훈 소장님께 중점 과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구소의 중점 과제는 저는 좀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우리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책연구소에 요구하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연구 결과가 정책 실행 부서에서 그 자기들이 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또 어느 부분이 성공적인지 또 어느 부분은 더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고 싶으면 결국은 우리 교육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보고 그 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한 연구 결과를 제공을 해주면 정책 실행 담당자가 그 향후 정책을 개선하고 또 시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정책연구소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남궁상훈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다음은 우리 조준현 실장님께 이제 너무 조준현 실장이 2025년도 전략 그리고 중점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실장님 뭐 특히 중점을 두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 작년하고 올해 크게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정보운영실에서 그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역점을 둬서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두에 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학교 현장에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그 올해 도내 학교 66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이미 추진을 했고요. 특히 올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겨울방학 기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기가비트급 이상 학교급별로 기가비트급 이상의 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서 그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업무 경감입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그리고 전 교실에 스마트 칠판 설치 그리고 이제 무선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 학교 교실 천장에 달려 있는 무선 AP 그리고 각 교실마다 또 충전 보관함 등 여러 기기의 정보와 기기가 학교에 보급되다 보니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의 업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원 및 그다음에 뭐 교육청에 테크센터를 두고 거기에 전문 인력인 테크 매니저를 배치해서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그래서 학교 무슨 뭐 기기에 고장이 있나 뭐 인터넷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는 그 기기의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서요
올해도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죠? 그런데 무선 인터넷망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AIDT가 바로 보급되는 2025년도 우리 학교 현장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정보운영실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궁금하신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기획부에 우리 엄정희 부장님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미래교육기획부에서 기획 플랫폼 지원팀이 신설된 것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 이유가 특히 있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신설이 됐을까요?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청에서 23년도, 24년도에 이미 기기 보급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에듀테크에 대한 기반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학습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보관,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미래교육 연구원에서 담당을 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은 그것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 기획 플랫폼 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적시에 신설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주신 우리 선생님 궁금증 좀 해소되셨을까요? 네. 다음은 저도 이제 그 수업 혁신 발표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그 수업 결과에 대한 또 그리고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들어봤었는데요. 여기에 저도 참여했는데 이거는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될 것 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장님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수업 혁신 발표대회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반응을 조금 이제 취합하셨을 텐데 반응이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올해 3회째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참관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었는데 사례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신 분이 94%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셨는데요. 이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아무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고 하는 반면에 이제 또 물론 그런 이제 찬성 또는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응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더 발전되고 변화된 그런 수업 혁신 발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업 혁신 발표 대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연구원에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그러한 교육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기관으로서 선도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모습을 저도 이 현장에서 보니까 저도 연수원을 정말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 특별 세션으로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한 정책과 전략 소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 세션에서 귀한 시간 내어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과 좌장으로서 토의 진행을 이끌어 주신 이혜경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후 패널 토의와 스페셜 세션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50분까지 시간을 가진 뒤 마지막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남궁상훈 정읍 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클로징 토크와 폐회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일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주간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굉장히 아쉬우시죠? 이번 시간은 클로징 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읍 남초등학교 남궁상훈 교장 선생님께서 전북교육의 2025년 10대 핵심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남궁상훈 교장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궁상훈 교장 선생님께서는 3월 1일자로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부임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럼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 각 핵심 사업마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이를 정책연구로 뒷받침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대 핵심 과제는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독서 입문 교육, 수업 혁신, 교과 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진로 진학, 교육활동 보호, ESG 실천,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 교육 협력의 사업에 각각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과제 1, 독서 입문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침 10분 독서, 미래형 학교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가 있습니다. 아침 10분 독서는 학생들이 등교 후 10분 정도 독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이면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매일 이루어지는 10분 독서는 많은 연구에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에 530개의 학교에서 아침 10분 독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학교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 공간 혁신을 통해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56개 교의 공간 혁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학교 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학교에 따라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어 도서관 운영 및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과제 2, 수업 혁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이 있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여 삶의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입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위해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및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선도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 활용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선도 연구학교 운영, 에듀테크 멘토링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은 국제 교류 수업, 학교 운영 지원, 그리고 고등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전통적인 수업의 온라인 또는 해외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핵심 과제 3, 교과 학습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형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과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에 따라 사회, 과학 교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 수준이 중인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그리고 교과 방과후를 희망하는 모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과 학습 지도 또 학습 코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핵심 과제 4. 특성화하고 취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특성화하고 확대, 특성화하고 취업 사관학교, 취업 맞춤반 운영, 현장 실습 운영 개선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특성화하고 확대는 전북 글로컬 특성화하고 육성 및 신규 지정 등이 있습니다. 특성화하고 취업 사관학교 및 취업 맞춤반 운영은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직무 중심 취업 맞춤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 실습 운영 개선은 현장 실습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실습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현장 실습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핵심 과제 5. 진로 진학입니다. 주요 내용은 6개 권역 진로 진학센터 운영, 전문 직업군 진로 멘토 지원, 진로 융합 교육원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상시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해 6개 권역의 진로 진학 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문 직업군 진로 멘토 지원은 지역사회 전문가, MOU를 통한 전문 멘토 확보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 융합 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해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핵심 과제 6.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민원 대응 체제 강화, 교원 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안정화될 때 비로소 학교는 수업 혁신과 학력 신장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과제 7. ESG 실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 전환 프로그램, 자원봉사의 날 운영, 차량 오부제 실천이 있습니다. 생태 전환 프로그램은 초중고 250여 개 학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태 전환 프로젝트 활동 지원 및 탄소 중립 학교 운영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핵심 과제 8. 특수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고, 특수, 학급, 신설, 증설, 특수교육원 설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고,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면 특수교육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 9. 다문화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 지역 거점형 한국어 학급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대1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3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업계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 협약을 맺고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과제 10번째 교육 협력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 기관, 기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교육발전 특구, 학교 복합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 10대 핵심 과제를 위해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 정책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2024년 연구를 예로 들어가면서 올해 연구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입문교육입니다. 2024년에는 전북 초중고 학생의
독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관련 과와 협의하여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업 혁신 영역에서는 바른 인성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유아 숲 생태놀이 체험장 조성 방안, 전북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스마트 칠판 활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등 6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과와 협의하여 올해에도 더욱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강화 영역에서는 전라북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국내외 초등 돌봄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기반 늘봄학교 시사점 모색, 전북 학력 향상 도전학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초등 학력 신장 시스템 전북 특별한 클래스 운영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성화고 취업 영역에서는 특성화고 취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로 진학 영역에서는 고교 학점제 시대 변화된 교육 과정에서의 학업 역량과 대입 제도와의 관계, 전북 초, 중등 진로, 진학, 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또 전북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역할 및 운영 방안 연구,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센터 운영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영역에서는 전북 학교업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ESG 실천 영역에서는 전북 탄소 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의 ESG 실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특수교사 에듀테크 활용 교육 인식 및 정책 지원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문화 교육 영역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협력 영역에서는 전북 특별 교육 자치의 방향과 과제,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청 교육 균형 발전 인식 조사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 특별 교육 자치 구현을 위한 도 그리고 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0대 핵심 과제 영역에서 해당 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달 연구 과제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정책연구소에서는 정책 집행 과와의 협력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10대 핵심 과제를 잘 설명해 주신 남궁상훈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클로징 토크를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컨퍼런스 주요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혁신을 모색하고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모델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던 이번 컨퍼런스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교육 관계자분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틀간 나눈 토론과 발표는 향후 우리 전북 교육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미래교육기획부장 엄정영 부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의와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부디 많은 영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엄정영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기획부장 엄정영입니다. 2025년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나 그 대장정에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먼저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고민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와 오늘,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의 가능성과 도전을 맛보았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AI와 함께하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통찰과 사례를 공유하며 디지털 기술과 AI가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나를 넘다. 둘째 날은 새로운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으로부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의 방향에서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하정우 센터장님의 딥시크 쇼크와 AI 디지털 교육에서 전북교육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AI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미국, 일본, 스웨덴의 교육을 전북대 박세훈 명예교수님께서 패널 토론 형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북대 최애슬 교수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익산 가온초등학교 김완수 박사님으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우리는 나를 넘다라는 주제로 전북교육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우리라는 주제로 AI 동향과 AGI 시대 교육의 변화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정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셨으며 그 뒤를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님께서는 AI 시대 교사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AI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하여 어제 해외 동향에 이어서 오늘은 국내 교육 동향을 서울, 경기, 충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 학생교육문화관 교육문학과 한석근 과장님의 주관으로 패널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세션 순서로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정책과 전략을 이혜경 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의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5년도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남궁상은 소장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AI 시대의 교육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육 본질을 다시 고민하고 혁신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러한 논의는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교육 전문가분들과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육의 중심, 전북의 미래 교육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나눈 아이디어와 논의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발전된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